오늘은 두 번 비닐을 이렇게 벗기게 되었네요. 자, 아이패드 프로 제품의 비닐을 이렇게 벗겨주고요. 항상 즐거운 순간이죠. 그리고 매직 키보드도 이렇게 비닐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입니다. 아마 오늘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을 배송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커뮤니티 등을 보면 이미 배송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오늘 배송 예정이시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르게 받자마자 아이패드 프로 제품의 개봉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제품과 함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매직 키보드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함께 개봉을 해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능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제 앱들을 사용하면서 그 성능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의 선택법이라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형 제품입니다. 저는 3세대 제품에서는 11형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좀 더 좋아졌고 매직 키보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9형 제품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12.9형 제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덕분에 11형 제품과 12.9형 제품의 사이즈 비교도 살짝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선 신형 맥북 에어 2020 모델의 개봉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출시가 돼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이 제품도 제가 빠르게 개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알람 해두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의 개봉기는 굳이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 보시는 것처럼 제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을 바로 만날 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늘 만나는 우리의 문구와 스티커 등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USB 타입C 케이블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의 비닐은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때 느낌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매직 키보드는 어떨까요? 매직 키보드는 이렇게 패키지를 오픈을 해주면 비닐 안에 매직 키보드가 들어있고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 비닐을 제거를 해주면 짜잔! 저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이 바로 매직 키보드예요. 자, 매직 키보드를 거꾸로 열었구나.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이 안에 또 우리가 늘 만나는 그 문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직 키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애플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뒤에서 제가 연결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것을 사용해 보고 싶어서 일단 기본적인 설정만 마치고 몇 가지 앱들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마친 상태예요. 아마도 11형 제품과 12.9형 제품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 제품은 3세대 제품이기 때문에 4세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두 제품 일단 휴대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기의 차이도 가지고 있고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죠. 12.9형 모델의 크기는 280.6, 214.9, 5.9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와이파이 모델 기준으로 641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은 생산성에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9형 제품이 이렇게 화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스케치를 할 때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작업 등을 할 때도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12.9형 제품이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이냐 생산성이냐를 잘 구분하셔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 하시는지를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패드 프로 제품의 특징은 바로 생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 미니, 에어, 그리고 프로 라인업 중에 프로는 확실히 생산성, 즉 문서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OS 13.4 버전부터 트랙패드와 마우스의 호환성이 좋아진 것도 특히 프로 모델을 위한 업데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생산성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액세서리가
바로 이번에 같이 출시가 된 매직 키보드죠. 이 매직 키보드는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와 트랙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제품은 이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모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하나의 옵션, 액세서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만 사용을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애플 펜슬로 이렇게 기대면서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액세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버와 스탠드만 원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폴리오 제품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액세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매직 키보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 작업을 하면서 트랙패드 작업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옵션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간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보통 이렇게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를 사용해서 키보드 작업을 하시면서 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매직 키보드를 사용을 하신 분들은 트랙패드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터치를 하지 않고 키보드와 트랙패드만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매직 키보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이렇게 매직 키보드의 실물을 만나보니까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폼팩터에 키보드와 트랙패드까지 넣기 위해서 바로 이런 플로팅 디자인을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뗄 때는 쉽게 떼어지고 이렇게 버틸 때는 이렇게 잘 버티는 형태로 구현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노트북처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영상 감상 등을 할 때는 또 이러한 각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많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플 펜슬로 제가 작업을 해보면 애플 펜슬을 대고 어느 정도 작업은 할 수는 있었지만 매직 키보드는 이렇게 애플 펜슬을 사용하기 위해 적합한 액세서리라기보다는 키보드와 트랙패드에 집중을 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애플 펜슬을 가지고 세워놓고 작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제품이 더 적당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좀 더 가벼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플로팅 디자인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품이 버텨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제품이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작업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지하철에서 급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가끔 취재를 하다 보면 이 테이블이 없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런 키보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무릎 위에 놓고 사용할 때도 꽤 안정적으로 키보드 작업, 타이핑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점은 또 반대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패드 프로 제품과 매직 키보드의 조합을 보시면서 그럴 거면 그냥 맥북 에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패드의 장점은 이렇게 매직 키보드에 붙여서 생산성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애플 펜슬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북 에어 등의 노트북과 아이패드 프로와 매직 키보드의 조합은 확실히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활용도가 비슷하면서도 이러한 애플 펜슬과 태블릿 PC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입니다. 이러한 매직 키보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식 메커니즘이 반영되어 있는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죠. 제가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감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확실히 작업을 해보면 이제는 아이패드 프로로 글을 쓰거나 원고 작업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트랙패드는 아무래도 이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큰 트랙패드가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면 충분히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OS에서 지원하는 포인터가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나타나지만 하면 이렇게 텍스트에 가져가게 되면 이 텍스트를 선택하기 좋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손가락을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와 동일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복사 기능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텍스트가 큰데 가져가 되면 이렇게 포인터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포인터가 커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고 손가락 두 개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기 기능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 올려서 이렇게 홈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앱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앱들을 지울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제스처들을 이 트랙패드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을 이렇게 매직 키보드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 터치를 하지 않고 이 트랙패드와 키보드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노트북처럼 다양한 작업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다음에는 이러한 매직 키보드의 트랙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스처들, 이러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도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의 특징은 바로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A12G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하고 있죠. 전작보다 GPU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더 좋은 월등한 CPU를 탑재했으면 좋겠지만 A12 바이오닉 자체가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GPU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피크체에서 성능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을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앱들을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개봉을 하고 몇 가지 앱들을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 앱을 보여드리면 파스칼 웨건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지금 한글화가 되어 있어서 한글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유료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게임에 들어가서 옵션을 설정을 해보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최고와 HFR까지의 설정이 가능한데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화질을 아이패드 프로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0Hz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의 GPU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러한 부분을 게임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게임 설정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게임이 이렇게 한글 자막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게임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폰 11 키노트에도 등장을 했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그리고 픽셀메이트 폭2에 있는 ML17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능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진의 분위기로 내가 지금 편집할 사진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선택만 하면 빠르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에 탑재가 되어 있는 A12G 바이오닉 칩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정말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이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바로 후면에 있는 카메라가 탑재가 되었고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후면에 망원 카메라가 아니고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된 거에 대해서 왜 초광각일까? 라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품 아무래도 실내에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죠. 실내에서는 우리가 흔히 발줌이라고 얘기하는 막 뒤로 가서 촬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망원보다는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가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광각 카메라로 다양한 것을 촬영을 해서 바로 애플 펜슬로 마크업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되었죠. 라이다 스캐너는 뭐냐면 빛을 쏴서 그 빛이 반사되는 걸 통해서 거리를 측정해주는 스캐너입니다. 이 스캐너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바로 AR에 사용이 돼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의 첫 번째 리뷰에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을 AR로 불러와서 AR로 보여드렸죠. 그런데 기존에는 이러한 AR을 사용하기 위해선 약간의 이 실행 속도가 걸렸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흔들어서 이 AR을 투영할 것을 인식을 시켜줬어야 하는데요. 이 라이다 스캐너 덕분에 정말 빠르게 이제는 AR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AR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AR이 어디에 사용이 되냐? AR은 정말 많은 곳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게임 등에서도 AR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의학 분야 그리고 이케아 앱 등에서도 AR을 만나볼 수가 있죠. 이러한 AR을 라이다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R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제품에서 만날 수 있는 측정 앱을 이용해서는 이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임을 인식하면 바로 키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길이도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그러한 길이 측정 등을 했을 때 이력도 측정 앱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러한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한 AR 앱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과연 다음 아이폰에도 이런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은 일단 마이크가 또 5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마이크가 좋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즘 인터넷 강의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패드에 있는 전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5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음성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트루뎁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쉽게 잠금 해제 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20Hz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등을 감상하실 때 퀄리티 좋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 중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제품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일까? 일단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AR을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4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반면 이렇게 11형을 사용하다가 내가 매직 키보드 등을 사용해서 좀 더 생산성 있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9형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건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도 매직 키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델을 사용하면서 트랙패드와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직 키보드만 확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스케치 등을 할 때 좋은 성능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 고성능의 앱들을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키보드 작업과 트랙패드를 통해서 생산성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당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을 배송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매직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영상을 빠르게 담아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음에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모델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도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는 아마 내일쯤 아니면 늦어도 모레까지는 신형 맥북 에어 2020 모델의 개봉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하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